지금 반등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초조해.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다른 방송 트니까 찐반이래, 반등이래, 불반등이래.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나만 놓치는 것 같아. 야, 이 젊고 새파란 놈 말 들어도 될까? 반등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원유에 관해서 원유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천연자원을 갖고 무기화를 하냐,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지금 뭐 러시아 유가 상한 배럴당 40에서 60달러 검토 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단계 왜 났는지, 이것 때문에 났다. 한번 올려주세요. 전쟁이 난 이유. LNG. 이번에는 LNG 전쟁이다. LNG 전쟁이다. 자, 지금 각 국가별로 천연가스라던가 뭐 석유, 원유, 뭐 앞으로는 이제 구리가 그렇게 좀 될 거고, 천연자원들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우리 1911년도 영국 해군 장관 그 처칠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해군 장관인데, 처칠이 이제 기존에 이제 처칠이 이렇게 발명하기 전에는, 기존에 이제 뭐 배라던가 이제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쓰이는 게 석유 대신 석탄을 쓰였다고 해요. 석유 대신 석탄을 썼는데, 이게 석유를 그 석탄으로 이제 그 함대라던가 이제 배를 막 해가지고, 이제 보통 예전에는 막 해상 공격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그래서 뭐 배를 만들어서 막 공격을, 우리 이순신 장군 보면은 똑같이 무슨 대처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죠. 그런 식으로 보통 예전부터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함대 같은 것들도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이동 반경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석탄 대신 석유를 쓰니까, 야, 함대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또 많이 가. 이동 반경도 더 확장이 되고. 영국 해군 장관 처칠이 1911년도에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앞으로 석탄 대신 석유를 써야 되는데, 영국은 어떤 국가예요? 석유가 나오질 않아. 고민을 합니다. 야, 어디를 진출을 해가지고 석유를 갖고 와야 되냐. 영국이 간 국가가 페르시아를 진출을 해서 거대한 유전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국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알고 계시죠? 사우드 왕가를 지원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을 시켜, 영국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석유를 바탕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머쥡니다, 영국이. 영국 지금도 뭐 잘 사는 나라인데 뒤집어졌습니다. 뭐 전쟁이고 뭐고 빠지는 것이 없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 시장을 봤을 때 1950년도까지는 미국이랑 영국이 원유 시장을 양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둘이 논아 먹었습니다. 둘이 논아 먹었어요. 지금 그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에 대한 보험 서비스 100% 중에 95%가 영국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방금 영상에서. 이제 이해되시나요? 영국이 해상 뭐 수송 보험 서비스라던가 해상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이유를. 1950년도까지 원유 기업들이 세븐 시스터즈라고 뭐 스탠드 오일, 뭐 셀 이런 국가들 7개의 기업이 전 세계 시장 원유 시장을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 오펙 같은 오펙이나 뭐 오펙 플러스 같은 기구가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렀어요, 기업들. 근데 중동 산유국들은 불만이야. 왜 불만일까? 자, 영국이 석유를 이제 개발하려고 들어와. 영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여기 그 중동에 들어와서 지네 나라가 그 회사를 설립하고 원유를 채취하고 이런 기술력들, 인프라, 시설들 지네가 다 깔았죠. 지네가 다 깔았으니까 판매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누가 갖고 와요? 영국이랑 미국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은 로열티라던가 세금
이 정도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원유를 1리터 팔아. 1리터에 뭐 1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팔면은 80만원, 90만원은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승질 나겠죠. 승질이 났어. 1959년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석유장관 타리키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알폰조가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5개국이 오펙을 창설을 하죠. 베네수엘라,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얘네 5국가가 오펙을 창설하는데 얘네들이 오펙 창설해서 어땠을까? 처음에 얘네들이 전 세계 100%로 봤을 때 원유 수출을 80%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0%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얘네 국가들이 서로 단합을 했어. 어떻게 됐을까? 80%를 생산하는 국가일지언정 영향력이 어떻게 됐다? 국가여도 미비했습니다. 왜 미비했을까? 여러가지 뭐 정치적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요. 일단은 쿠바 혁명이 터졌죠. 쿠바 혁명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지원을 해줬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반미 정서가 약해졌지. 야, 우리가 미국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견제해도 되겠냐. 그리고 사우디랑 이란이랑 사이가 서로 갈라졌어. 틀어졌습니다. 같이 오펙에 있는 국가인데 서로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사이가 틀어졌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950년도까지 세븐시스터즈, 스탠드 오일, 뭐 쉘,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한테 다 의지를 했어. 의존을 하고 중동 얘네들도 좀 자립을 할 수 있고 얘네가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오펙만 이렇게 딱 뭉치고 기존의 원유를 생산하고 인프라 뭐 판매 그냥 뭐 생산부터 판매까지 인프라들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랑 영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오펙이 그냥 얘네 80%만 생산하는 국가지 힘이 없었어. 자본이라던가 기술 이런 것들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 영국. 너무 의존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펙이 만들어도 창설이 돼도 초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향력이 미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48년도 이 전쟁이 터졌어. 이스라엘 대 아랍이 1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그래프는 아니지. 사진 해가지고 지도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다뤄 드릴 건데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좀 뺏은 거죠. 무턱대고 살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뺏었어. 야, 우리나라야.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있던 누구랑 전쟁이 붙었다? 아랍권 애들이랑 이스라엘이랑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1956년도 수에즈 운하를 놓고 이집트랑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같이 또 전쟁이 터졌죠. 그게 2차 중동 전쟁. 1967년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열받았어. 얘네끼리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네. 근데 미리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이 반대로 선제 공격을 합니다. 1967년도 3차 중동 전쟁. 자, 1973년도 아랍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4차 중동 전쟁이 펼쳐집니다. 67년도에 너네가 미리 공격했지, 선제 공격했지. 73년도에 아랍이 먼저 공격해.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피해가 너무 극심했어. 진짜 뭐 없어지니 뭐니 다 쓰러져 가는데 누구한테 지원 요청을 해요? 유대인 같은 뿌리 미국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이제 대선이라던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의 정치 자금들을 이스라엘 애들이 다 대준다. 유대인들이 다 대준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도 이스라엘은 못 건드려.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빈살만을 만났죠. 수요일 핵심 내용이에요. 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 돈 앞엔 장사가 없어.
자, 이거 한번 다뤄드릴게요. 다뤄드리고 73년도 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미국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명분이 막 있어야 돼. 미국도. 왜? 전쟁 막 들어가면은 다른 국가들이 막 야만인이다, 뭐 전쟁 국가다, 뭐 전범 국가다. 근데 명분을 형성을 해줍니다. 누가 명분 형성해줄까?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을 해주네. 야, 안 되겠다. 잘 됐다. 미국 계속 간만 보다가 명분 생성하다가 명분만 보다가 소련이 만들어준 명분에 그대로 들어가죠. 전쟁 들어가.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대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소련이 좀 더 딥하게 개입을 할 것 같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거 좀 중간에서 간만 좀 보다가 빠지려고 했는데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중재를 시킵니다. 그게 4차 중동전쟁. 자, 처음에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을 했고 어떤 식으로 갔어요? 이러한 이유들 저러한 이유들 막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중동에서 1차 2차 3차 4차 1900 몇 년도였죠? 48년도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1973년도 4차 중동 전쟁까지 개요를 이제 아셨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4차 중동 전쟁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은 뭘까? 자, 석유 무기화. 중동 국가들이 이거를 알 수 있었어. 야, 석유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막 망하니 뭐니. 1973년도 이때 누가 망할 뻔했냐면 라틴 아메리카 애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들을 좀 경제적으로 뭐 못 살고 뭐 잘 살고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지, 브라질보다는 아르헨티나 더 잘 살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박하니님 아르헨티나 계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 브라질 특파원, 뭐 아르헨티나 특파원이 많습니다. 코이니슈 채널에는.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1970년도 이전에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 거의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버금갈 정도로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잘 사는 국가였어요. 농업이면 농업, 막 뒤집어지게 수출이면 수출, 잘 사는 국가였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싹 다 말아먹었죠. 일본 잃어버린 30년, 코이니슈 잃어버린 3년, 라틴 아메리카 잃어버린 10년. 10년 동안 미친듯이 막 인플레이션율이 막 연간 2자릿수는 기본이고 3자릿수까지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브라질 헤알라가 총 7번인가 8번이 바뀌었습니다. 자국 내 화폐가.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게 왜 힘들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박하니님 계셨구나. 중동 전쟁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이 뭐냐면 아랍이나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야, 원유가 국제적으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뭐 경제적 굳이 총을 쏘고 뭐 탱크를 몰고 배로 막 뭐 포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필요 없더라도, 전쟁을 안 하더라도 원유 하나로 좌지우지 될 수 있겠구나. 한 국가를 없앨 수 있겠구나. 4차례 중동 전쟁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동 국가들이 싸움하느라고 증산은커녕 제대로 된 공급을 못해. 걔네들은 다 원유를 팔아가지고 걔네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어디부터 공격을 해요? 이번에 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어디 시설을 공격했죠? 드론으로? 정유시설, 원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공격을 합니다. 자금줄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차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감사는 물론 오일 쇼크가 나겠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똑같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오펙이 드디어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제부터 얻게 돼요? 유럽이나 일본, 대한민국 이런 국가들이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아랍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랍을 지지하는.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그 1배럴당 3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3달러였던 게
12달러로 올라갑니다. 무려 4배가 올라갔죠. 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4차 중동전쟁 딱 터졌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랍 대 이스라엘 싸움이 났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야, 미국 너네 안 되겠다. 원유? 못 준다. 이때부터 원유를 어떻게 됐어요? 천연자원을 무기화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국한테 원유를 수출 안 해주죠. 그러면서 석유 수출 금지, 평소 아랍의 비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던 서유럽 국가나 일본까지 너네 다 미국이랑 같은 애들이지 석유를 수출 금지를 합니다. 얘네들한테도.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돼요?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폭등을 하죠. 이때부터 중동 국가들은 자원의 무기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천연자원 무기화를. 자, 반대로 아랍 애들은 3차 중동 전쟁 때 원유를 무기로 뭐를 돌려받았죠? 시나이 반도라고 땅까지 섬까지 돌려받았어. 그리고 아랍 얘네권 사우디 뭐 아랍 이런 애들이 지금까지 뭐 달러로 인해서 뭐 이제 뭐 달러 뭐 패그제 해가지고 뭐 고정 환율로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고 기축통화 되고 막 그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사는 코쟁이들이 막 부자고 부유하게 부유한 강대국으로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다 뭐예요? 원유 때문에. 달러 원유 5일 달러.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우디한테 좋다 안 좋다? 지금 사우디 어때요? 상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네한테 부메랑으로 날아온다. 안 좋다. 1960년대 70년대 중동전쟁 계속 터지면서 미국이 얘네도 인지를 했어. 야, 이것 봐라. 아랍 애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네. 수출을 안 해주네. 자, 그러면 원유 대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어떻게 돼요? 몰두를 하겠죠. 투자가 들어가고 대체 에너지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해. 사우디 아랍 애들은 원유만 파는데 코쟁이들 막 돈이 막 뒤집어져. 돈을 벌어. 그럼 원유 갖고 있는 국가들 경쟁자들 당연히 나오겠죠. 베네수엘라,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런 애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때 나온 거예요. 야, 사우디 아랍 너네만 돈 벌지 말고 우리도 벌자. 그리고 북해라던가 알래스카 이런 데도 원유가 새로 개발이 들어가죠. 2차 오일 쇼크 끝난 뒤 한 1980년도 이후에는 20년 동안 원유 가격이 60%가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을 하지 말자. 공급량을 좀 줄이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누가 나와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스탄님이 말씀하셨던 거. 미국에서 원유 가격,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내면 누가 나온다?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지금도 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 게요. 투자 시장은 역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고. 배신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 상한제를 하면 배신자가 나온다. 러시아와 기분 좋게 서로 싸게 사고 싸게 팔고 좋은데 배신자가 분명히 나온다. 이번에도 똑같아. 원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서 야, 우리 오펙 국가끼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팔자.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양만 팔자. 배신자가 발생돼. 왜? 당장 우리가 원유 안 팔면 나라가 쓰러지겠거든. 지금 힘들거든. 전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데 많이 팔아야 되거든. 생산량을 몰래 막 늘리네. 각 국가별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추가로 더 떨어집니다. 1990년도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죠. 그게 지네끼리 다 싸우는 겁니다. 원유 가격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원의 무기화가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동전쟁을 통해서 역사적 경험을 알 수 있었어. 뭐가 돼 있을까? 역사적 경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뜨리는 거. 천연가스 LNG 마켓을 미국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 천연가스 전쟁이다.
자원의 무기화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뭐 돈바스 지역 들어가고 앞으로 너네 2022년도 이제 장기간 계약을 체결할 건데 2024년도 우리가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 운송할 때 너네 피 갖고 이랬다 저랬다 막 올려달라 하지마.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고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뇌부들 다 푸틴 애들도 다 심어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사우디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까 나쁠까? 안 좋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똑같은 꼴이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은 갖고 있는 거 다 갖췄어. 세계 2차 대전까지 미국이 최대 원유 생산국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이후에 누구한테 1위 자리를 내줘요? 사우디한테 1위 자리를 내줍니다. 왜 내줬을까?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 사우디 매장량 못 따라가. 근데 2018년도 이 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사우디에 내줬던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무슨 혁명일까 이게? 이게 셰일 혁명이에요. 셰일 가스로 인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뭐 이것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좀 더 쉽게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원유를 채취할 수 있는 게 셰일 가스를 이용해서 셰일 가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셰일 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을 하면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땅에 빨대만 꽂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부터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 어떻게 되나요? 월가 전 세계 최대 시장이죠. 미국 경제. 자원 풍부한가요? 풍부하죠. 원유든 천연가스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핵 에너지, 기술적, 뭐 액화 천연가스, 황, 인지질, 소금 생산 전 세계 1등이라 그래요. 금융시장 월가 견실한 금융시장 갖고 있죠. 경제 말할 거 없고, 그리고 밀, 옥수수, 곡물, 식자재 전 세계 탑 순위권 안에 듭니다. 모든 걸 다 갖췄어.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 싶은 거 블록 경제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친구끼리 편 먹고 친한 애들끼리만 서로 무역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하자. 중국 배척하고. 왜? 모든 걸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LNG 마켓, 유럽에 미국이 유럽한테 LNG를 팔아치워야 되는데 노드스트림 1, 2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까지 먹으려고 그래. 그거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유가를 낮출 마음도 없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LNG 전쟁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 있다. 이해되셨나요?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누가 마켓을 가져가는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앞으로 수십 년을 선도하게 될 겁니다. 선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제 비트코인 투자니까 천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알겠어. 천연자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알고 이것저것 뭐 알겠어. 국제유가나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미친듯이 올라가면 우리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식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어떻게 될까? 하락한다. 빠져야겠죠.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뭐 상승이 나오고 코인 이슈가 이거 찐반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더 떨어질 겁니다. 최저점 나올 겁니다. 찐반이었다고 분석이 나왔으면 올라가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매수 시그널 나갔을 거예요. 지금 반등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초조해.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다른 방송 트니까 찐반이래, 반등이래, 불반등이래.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나만 놓치는 것 같아. 야, 이 젊고 새파란 놈 말 들어도 될까? 반등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국제유가 때문에 그럽니다. 언제든지 지금 국제유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어요. 7월달 CPI, 미국 CPI 9.1% 나왔죠. 8월달 꺾일 겁니다. 8월, 9월, 10월 꺾일지 몰라도 11월, 12월, 1월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 소모량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제유가 한 번 더 튈 수 있다. 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코인 이슈가 기다리세요. 뭐 7월달, 8월달 뭐 최저점 나온 다음에 연기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아직 근데 뷰가 안 바뀌었어. 그대로 난 그대로야. 8월달에 만약에 빠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8월달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찬바람 시그널이 좀 더 앞으로 당겨졌다. 그렇게. 그리고 현금 100% 단타 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의미 부여할 필요 없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매수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두세 달 더 아니면 뭐 6개월, 1년 더 늘어났어.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거. 현금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게 뭐가 막 승진하고 힘들고 막 해. 반대로 매도하는 거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앞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이번 연도는 얼마 수익을 받고 얼마를 뭐 돈을 벌었고 그런 한 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한 해예요? 얼마의 최저점에 내가 몇 개를 샀고 몇 개를 모았고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야 됩니다. 얼마를 벌었고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나무만 보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코인 이슈 방송 모르시는 이유 뭐예요? 앞에 있는 나무 보려고 멀리 있는 숲도 보려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원 가격이 올라가, 국제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 미친듯이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 저점은 다시 한번 나온다. 다시 온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천연자원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안정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사놨던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리스크 있는 자산 시장들이 가격들이 서서히 올라갈 기미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 반등 나오는 거 요거 찐 반등 아니다. 불장 아니다. 속지 마라. 가짜 불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천연자원 가격이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향후 10년간은 자산시장 투자는 문제 없다. 배우면 배울수록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게 될 것. 코인 이슈 딱 끝.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